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저평가 이 기업 11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지 오늘의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종목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선물을 좀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준비한 자료는 바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자료집을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집과 함께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를 받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니까요. 해당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KH바텍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폴더블 핸드폰 때문이죠. 아직까지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시장에서 가장 1위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입니다. 해당 시장은 특히나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기에다가 이제 애플까지 참전하면서 굉장히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애매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 폴더블 핸드폰에 애플의 폴더블 핸드폰 출시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애플 폴더블 출시 연기 가능성이 일본의 증권사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미치오 증권은 지난 14일 발간한 애플 보고서에서 애플의 힌지 등 최종 설계 사양 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6년 3분기 폴더블을 생산해 지금 현재 9월 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매년 9월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는데 약 1년이 남은 지금 10월 달이니까 조금 11개월 정도 남았죠. 출시 가능성은 낮다라고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써놨네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 힌지 등 최종 설계 사양의 결정식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힌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힌지라고 하면 접히는 핸드폰의 이 접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7년은 아이폰 출시, 특히나 이제 제가 2027년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27년은 아이폰 출시 20년째로 새로운 혁신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때 맞춰서 이 폴더블 핸드폰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기술도 부족하죠. 심지어는 핸드폰의 완성도, 이 하드웨어적으로 혁신도 보여주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년째가 되는 2027년도에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더 많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줄까라면 딱 AI하고 지금 현재 이 폴더블이거든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죠. 근데 폴더블 핸드폰 진짜 애플이 출시할까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국에는 이제 폴더블 핸드폰이 애플도 갈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플러스 이 패드, 이 화면이 커가지고 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잖아요. 영상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 패드를 대신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핸드폰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스마트폰에 대한 분위기, 그 폴더블에 대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완성도가 좀 낮아가지고 선진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삼성 핸드폰이 얇고 완성도 높은 폴더블 핸드폰을 내놓자마자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미국 시장까지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안 가면 안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까딱 잘못해서는 패드 시장까지도 뺏길 수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완성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폴더블 핸드폰에 대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성도를 높여내면서 겨우 성공했거든요. 현재 이제 폴더블 핸드폰의 현실을 좀 보면 폴더블 핸드폰 시장의 한 57%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조금에 힘입어서 내수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34% 증가했고요. 고가형이 아닌 중저가형 라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또한 AP칩, 삼성전자의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자체 설계한 엑시노스를 탑재하는 등 원가 절감을 많이 추진을 최대한 했죠. 가능한 제품들은 최대한 엑시노스를 넣은 게 이런 원가 절감으로 가격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폴더블 핸드폰의 완성도, 이 힌지에 대한 완성도, 그리고 및 지금 AI 기술 탑재를 통한 판매량 유지 전략으로 60%대 점유율을 지키기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한국이 현재 절반 정도씩 한국이 좀 우세한 상황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폴더블 전략은 결국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면 결국 중국보다 우위를 보여주면서도 중저가형 라인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지금 이제 점유율 방어에 나서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갤럭시 플립은 좀 한번 얇은 작은 핸드폰이에요. 큰 핸드폰 말고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플립. 플립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요 핸드폰 아마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요런 핸드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요런 핸드폰 기억나시죠? 그죠? 요런 핸드폰들 이렇게 요런 핸드폰들, 좀 작은 핸드폰들, 요런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적극적인 방어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엑시노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도 시키면서도 애초에 뭐 고성능을 바라고 핸드폰을 쓰는 핸드폰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스마트폰 이런 핸드폰을 내놨고요. 그리고 폴드 시리즈라고 하면 조금 더 큰 핸드폰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7을 좀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큰 핸드폰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큰, 정말 이제 패드를 좀 대신할 수 있는 큰 화면을 좀 제공할 수 있을 만한 핸드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폴드 시리즈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좀 보여주면서 기술력의 초격차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압도적인 기술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하면 지금 폴더블 핸드폰을 왜 안 씁니까? 무거우니까. 그죠? 무거우니까 안 쓰는데 최근에 폴더블 핸드폰이 접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스마트폰하고 두께가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무겁고 사실 너무 굵으니까 사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사실 바지가 흘러내리거든요. 저도 이제 잠깐 가지고 다녀봤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기존의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이 핸드폰이 심지어는 이 기술력 강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심지어는 이제 성능이라든가 이제 완성도까지 높아진다면 이 핸드폰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필요할 땐 그냥 쓸 때는 평소같이 스마트폰을 쓰다가 필요할 때는 크게 쓸 수도 있는 스마트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여기다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뭐 가격 단가 정도가 떨어져 주면 가장 베스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2번 접히는 트라이폴드를 내놓으면서 패드 시장에 점유율을 좀 뺏어올 예정입니다. 이제 요즘 워낙에 완성도가 올라갔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2번, 3번 접는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내놓긴 했는데 2번 접는 거 내놓긴 했는데 완성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완성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최근에는 이 완성도를 끌어올리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2번 접히는 핸드폰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지금 예시가 나온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압도적인 우위, 기술력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저가형 시장도 계속해서 노리면서 계속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애플이 주춤하는 사이 고성능 시장을 독점하면서 앞으로 2027년 9월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시장을 독점하면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근데 이거 스마트폰 나온다고 쓸까요? 예, 일반 사람들을 이제 저도 항상 고민이거든요. 폴더블을 왜 써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무겁고 굵으면 안 쓰죠. 근데 얇아지고 가벼워진 데다가 심지어는 접을 수까지 있다?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금적 여유만 된다면 쓰고 싶은 핸드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삼성전자의 폴드 시리즈가 성공한 것은 경첩, 그러니까 뭐 힌지의 완성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힌지의 완성도하고 얇은 스마트폰입니다. 얇게 되면서 당연히 가벼워진 게 당연한 거고요. 최근 2025년도 판매량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가볍고 더 완성도가 높으면 스마트폰을 소비자가 살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지금 미국에서도 이 폴더블 핸드폰이 역대 최고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도 전 세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올라가면 사는구나. 정말 불편하지 않으면 쓰는구나. 비싸도 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특히나 애플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심지어는 이게 따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애플까지 폴더블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결국 사람들은 더 큰 화면을 더 얇게 더 가볍게 쓰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성능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다 나온 상황이고요. 더 끌어올릴 게 없어가지고 최근 한 5년간은 카메라 대결을 했어요. 카메라 화소. 여러분 사실 근데 일반인들이 카메라 화소 화질이 올라가는 게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3년 전부터는 이게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여러분들께서 무슨 확대를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멀리 있는 공연을 볼 때 쓴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뭐 공연 가시는 분들도 결국 한정돼 있는 인원수잖아요. 그죠? 쓸 이유가 없어서 좀 애매한데 뭐 지금 현재 이상한 데 성능 올리고 이상한 카메라 성능 올리는 데 사용했었는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미래 기술 경쟁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얇게 만드는 것들이 방법이 결국에는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최근에 얇은 스마트폰을 내놓기도 했죠. 최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이 욕을 먹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왜? 이 얇게 만드는 기술을 최적화시켜놔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이 폴드 기술로 갈 수 있으니까요. 모순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죠.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핸드폰의 필수인 OLED. 이 LCD가 있고 OLED가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OLED만이 접힐 수 있습니다. 자체 발광 바이오드라고 해서 접힐 수 있기 때문에 OLED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아무리 대단한 기술도 완성도가 안 나오면 사람들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삼성의 폴드 시리즈가 성공한 이유 그냥 완성도가 높아요. 그냥 체감이 달라요. 직전에 내놨던 제품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체감하기 좀 어려운데 직접 만져보신 분들 특히나 더 아실 겁니다. 그냥 달라요. 진짜 쓸만하네. 진짜 괜찮네라고 생각이 돼요. 좀 비싸가지고 안 사긴 했는데 저도 가격 단가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적으로 기술력에 비해선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씩 OLED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비용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기업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데 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완성이 되면 매출 성장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꽉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들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 힌지인데요. 특히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힌지 기술은 몇십만 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삼성 갤럭시가 내놓은 바에 따르면 50만 번 접힐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디스플레이 상태가 완벽한 상태로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훼손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 힌지 부분은 디스플레이 같이 일부 파손될 수 있어도 힌지만큼은 지금 현재 50만 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엔 테스트한 영상을 보면요. 막
모래를 뿌리고 힌지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합니다. 이제 완전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KH 바텍이 가지고 있죠. 2019년도 삼성의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 폴더블 핸드폰을 내놓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삼성전자의 폴더블 핸드폰 판매 부진에 잠시 주춤했었지만 이번 연도에 대박을 치게 되면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지금 현재 힌지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이런 부품으로 생겼고요. 지금 스마트폰에 탑재시키면 이렇게 이런 모양새를 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게 물론 처음에는 뻑뻑하지만 나중에 헐거워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전 세계 1위입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나와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최고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 중에서 이제 주요 매출은 여기 보시면 조립 모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52%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조립 모듈이 최근 들어서 지금 이 32기 이게 이때 당시 이제 2023년이죠. 2023년 매출이 잘 날 때는 굉장히 잘 나다가 지금 이제 작년이죠. 2024년도에 판매가 부진하자 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완성도 높이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가벼워지기까지 하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1월에서 6월까지니까 이대로만 잘 판매량이 이어가면 심지어는 이 지금 현재 2배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이제 매출을 넘어설 수 있는 심지어는 지금 현재 32기 지금 23년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곱하기 2배 해소 이거 2천억 원인데 지금 현재 32기 그 23년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의문을 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량이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량은요. 진짜 이것만 나와도 잘한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언제 나오죠? 7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핸드폰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량이었고요. 이제 7월부터 3분기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매출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반기하고 이번 연도 반기를 비교해봐도 작년 반기 대비해서도 봤을 때도 매출은 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잘 나오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오진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안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에 폴더 스마트폰 대박을 친 건 7월부터니까요. 실제 이제 매년 지금 2021년도, 2년도, 3년도를 보시면 가장 매년 매출이 높았던 시기는 3분기입니다. 3분기라고 한다면 7월부터 6월, 8월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정말 대박을 치면 추가적으로 더 이어가면서 그 다음 4분기까지 판매량이 더 잘 나오고요. 잠깐 반짝하면 잠깐 반짝했다가 많은 특징을 많이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제 이번 3분기에도 작년 3분기에는 정말 못 팔아가지고 매출이 많이 줄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 3분기에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전에 2023년도에 분기 매출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3분기네요. 여기 3분기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몰랐어요. 여기 3분기입니다. 예, 여기 3분기인데 이때 너무 낮은 상태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이 잘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분기에도.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3분기에 대박까지 치면 정말 좋은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들 들어보셨죠? 폴더블 핸드폰 사전 예약 대박 났다. 미국에서도 반응 좋다라고 하면서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는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 이 대박을 친 것 치고는 주가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이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걸 그렇게만 보면 이제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뚜렷하게 좀 나옵니다. 사실 KH 바텍이 주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3천억이고요. 고가는 거의 3만 원 찍었다가 지금 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특히나 2023년도 작년도에 이제 매출이 2024년도에 매출이 많이 안 나오면서 반토막 정도 났다가 다시 반등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은요. 폴더블이 시작하기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가격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번에 매출은 신고가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주가는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이보다 낮은 상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역대급 최대 실적이 나와주면 우리가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2만 원짜리까지는 노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애플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로 판매를 좀 애매하게 지금 판매를 제품을 내놓지 않는 가능성까지 나와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독점하면서 시장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뭐 판매량이 잘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준에서 봤을 때는 20%밖에 안 올랐거든요. 워낙에 저평가받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조정받아주면 땡큐죠. 박스권 하단선 자리에서 잡아주면 혹시 더 좋은 판 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12,000원 정도, 12,5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 정도 가격부터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두시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포인트 무료로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100포인트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아이폰도 동일하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화면이죠. 급등천주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공직을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있습니다. AI 주도주 특별 자료집이라고 있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바로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특별하게 마련해 놨으니까 앞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세만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했는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시장 흐름을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드리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없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이용할 수 있게 아무것도 개인정보 없이도 그냥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면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많은 분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